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혼 중에서 특히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살다 보면은 배우자가 외모에 굉장히 갑자기 신경을 쓴다거나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의심의 그런 느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는 만약에 진짜로 상대방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조심을 해야겠구나, 증거를 남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래에 증거를 잡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또한 오히려 상대방이 이제 그런 의심을 하는 배우자에 대해서 우부증이다, 의처증이다라고 하면서 유책을 또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증거를 확실히 잡기 전까지는 의심하는 기색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어떠한 내용의 좀 증거를 잡아야 될까요? 예, 맞아요. 일단은 부정행위의 증거를 잡아야겠죠. 부정행위라고 한다면 그 양쪽의 그 배우자와 그 외도 상대방 사이에 이른바 정교 관계, 서로 만나고 있다는 관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성행위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법에서 말하는 불법행위는 꼭 성행위까지가 아니더라도 정서적인 외도도 불법행위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성행위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서로 좋아한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 정도의 대화나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외도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증거들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 네, 맞습니다. 일단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당연히 유부남, 유부녀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이 정교 관계만 입증을 하면 되는데, 외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추가로 입증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그 외도 상대방이 그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았다까지도 입증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에게 나는 미혼이다 또는 돌싱이다라고 속이고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외도 상대방 역시 배우자한테 불법 행위를 당한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좀 입증을 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정교 관계가 입증이 됐다고 하더라도 나는 유부남인 걸 몰랐다라고 방어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문자 메시지나 음성 녹음에서 상대방 역시 배우자가 결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문자 메시지를 하는 와중에 이거 부인한테 걸리지 마, 이거 남편한테 걸리지 마, 빨리 지워 라든지 지금 와이프는 뭐해? 지금 통화 가능해? 아니면 이렇게 좀 이런 추단할 수 있는 만한 문자나 녹음까지도 입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러한 증거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우선 외도 상대방에게 미리 연락을 취해서 배우자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문자 메시지든 전화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이후부터 만나는 거는 이제 100%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게 되니까요. 또한 꼭 이런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외도 상대방이 회사 동료다, 따라서 결혼식에도 참석을 했다, 아니면 동창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봤다, 아니면 친척이다, 이런 것처럼 사회적 관계에서 이러한 점이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외도 상대방에게 소송을 할 때 그 상대방의 정보가 없어도 혹시 소송이 가능할까요? 의뢰인께서 외도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장을 할 때 보통 김 부장 이렇게도 돼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돼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전화번호만 아신다면 이제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통신사에 대한 문서 제출 명령, 사실 조회를 통해서 그 전화 가입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또는 돈거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계좌거래 내역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는 직장을 통해서 사실 조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차량 번호가 있다면 차량 번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반드시 좀 이혼을 하면서 그렇게 소송을 진행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외도 행위를 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혼인관계를 꼭 유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외도 상대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인 경우에는 그러한 이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혹시 불가능할까요? 예, 이게 좀 고민이 되시겠죠. 왜냐면 내가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이게 상대방이 이게 나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너네는 부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혼 같은 경우에도 법률론에 준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 및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외도했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이제 이혼을 이미 했기 때문에 가사법이 아닌 민사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 그 외도와 위자료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에는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2편으로 제작을 했으니까 다음 편에 이어서 외도와 위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